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3% 하락,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2%에서 0.1%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채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증시가 몇 차례 상승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장 막판 힘이 좀 빠지면서 3대 지수는 이렇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주된 이유는 시장이 관망 심리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 FOMC 의사록과 실적 발표 등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과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 이런 게 시장의 가장 주된 분석입니다. 자, 전체 큰 줄기의 흐름은 이랬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과 반등을 오가면서 다소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지수가 어느 정도 관망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인 내일부터는 JP모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다우존스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3분기에는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27.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공급망 이슈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요소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날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서 오늘은 IMF가 올해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오늘 발표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이전보다 1%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6%로 제시를 했습니다. 선진국 내 공급망 교란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 시장의 주된 관심사인 9월 CPI 지수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얻게 된 뒤에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뚜렷한 방향성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섹터와 종목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섹터별로 등락이 크게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부동산 sek터 내에서는 대다수의 주요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또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테슬라와 포드가 1에서 3% 오르면서 섹터 전반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구글이 1.7% 하락하면서 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또 기술 섹터 내에서는 보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등과 같은 종목이 2에서 3%대 떨어지면서 섹터 전반에 역시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GM 리조트 먼저 볼 텐데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9.6%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새로운 사업 구조와 견조한 캐시플로우가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입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페이즈 에너지는 오늘장에서 6%의 상승세, 또 썬런은 8%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비앤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엔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내년에 강력한 성장과 수요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서 주가는 3.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캐주얼하고 편안한 복장을 추구해지는 사람이 많아졌고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함께할 거다라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주가는 오늘 2% 상승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제너럴 일렉트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중립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여전히 주가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장에서 1.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는 오늘 다소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다가 후반에는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 안착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84달러까지 올라서면서 장중 고점을 키웠다가 현재는 83달러 수준에 안착을 해 있고요. 또 WTI 가격의 경우에는 전일보다 소폭 오른 80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 가격의 흐름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이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여겨지는 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금 가격은 현재 0.2%대 상승을 하면서 1,760달러 선을 다시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라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뭘까요? 최근에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기와 동반된 경기 하강,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증시의 변동성을 좀 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투자은행은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관련해서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기본 시나리오 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5%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은 이는 매수 기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JP모건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장됐으며 유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배럴당 150달러의 유가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IB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BOA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슬로우플레이션 정도다. 경기가 이 성장세가 잠시 좀 둔하는 정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한 우려가 있다라고는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공급망 차질 이슈가 피크아웃 기미가 좀 관측된다라고 분석을 했고, 여기에 또 UBS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기 둔화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침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 이슈가 피크아웃 조짐이 관측된다는 것은 이 어느 정도 정점이 지나서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어저께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의 이 언급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IMF의 어떤 언급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의 어떤 좀 경기가 둔화하는 그런 양상, 이런 것들이 수요는 계속해서 굉장히 네네. 강력한데 공급 측면에서만 좀 차질이 있어서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차질 이슈가 이제는 피크아웃,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결국은 경기 하강 이슈도 조금은 완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단어가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사실 우리는 뭐 내가 슈퍼 갔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졌는데 주식은 손실 나고 있으면 이거 마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는 뭘까요? 네, 뭐 쉽게 잘 뭐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분기 연속으로 핵심 이 CPI가 장기 컨센서스 대비해서 최소 50bp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실질 성장률은 반면에 50bp 정도 이런 장기 추세를 하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이 뭐 60년대 말 아니면 70년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지금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하강 시나리오를 3개 정도를 자신들이 준비를 했는데 현재 미국 상황과는 어느 것도 맞지가 않았다. 그때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을 좀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또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이 자체적으로 10월에 이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바에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 경기 하강과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이 기준을 나누는데도 굉장히 좀 전문가들도 난항을 겪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불안함 아니면 불확실성을 좀 야기하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제 경제는 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게 뭐 비단 그냥 월급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심리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심리를 좀 잠재우는 것도 이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한 가지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IMF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밤사이 하향 조정했어요. 조금 전 시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전날에는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지난 밤사이에는 IMF가 전망치를 조정한 겁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글로벌 성장률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6%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랬던 것을 0.1%포인트 낮춰서 5.9%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로 낮췄다고 하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된 몇몇 국가들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IMF에서는 이번 소폭 하향 조정은 몇몇 국가들의 대거 하향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크게 내려간 곳이 어디냐?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존에 7%의 성장률을 전망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1%포인트나 낮아져서 6%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은 각각 0.5%포인트씩 낮춰 잡았고요. 캐나다도 0.6%포인트를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내려가면서 전 세계 전망치는 0.1%포인트 낮춰 잡은 건데 이런 가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는 저임금 개발도상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팬데믹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임금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제조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드는 뭐 부품이라든지 반제품 혹은 완제품 이런 것들의 공급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접종률은 60%를 웃도는 상황인데요. 저임금 국가들의 접종률은 여전히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IMF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IMF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함께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과는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수요가 매우 강하지만 공급 쪽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이 성장률 전망치를 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지가 궁금하고 있는데 하향 조정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골드만삭스가 하향 조정한 것이 좀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한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주요 IB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성장률 컨센서스를 살펴보자면은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서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집계를 하기로는 9월 초에 한 5%에서 9월 말에 6%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오히려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10월 달 들어서는 아직까지 집계가 뚜렷하게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애틀란타 연은의 자체적인 전망치는 지금 1.3%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9월 초에는 이게 4%를 살짝 하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3분기에 대한 걱정을 성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것, 골드만삭스, IMF의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성장이 조금 지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소멸될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경기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한 것도 이 마켓 인사이드에 따르면은 3개월 연속으로 미국에 대한 전망을 내린 것이거든요. 이런 뜻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이게 뭐 괜찮다 하다가 네네.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좀 하향되는 것은 결국은 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그 현재 월가뿐만 아니라 몇몇 기관 쪽에서 조금씩 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야? 라면서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가의 IB들도 그렇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라는 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선 넘지 마라. 라면서 마크 저커버그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혹시 마크 저커버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싶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뭐 선 넘네 아니면 섬을 넘지 마라 이런 게 최근에 좀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데 네. 주식 시장에서도 사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의 주가가 이날도 좀 부진했습니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동안 이익이 항상 먼저였다라고 이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이후에 약 한 달간의 매도세에 따른 고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20% 정도, 17%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3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면서 주요 주가 지지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이날은 주가가 한때 317.37달러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317.14달러에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후행지표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은 중요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이탈했을 경우는 이거는 본격적인 약세장의 전조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왜냐면은 추세선을 이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반등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를 또 기회로 삼고 매도를 물량을 계속해서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차트를 이용해서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주요 지지선,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50일선과 200일선인데 이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이 선을 좀 넘지 마라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신 것 같은. 은근히 최진석 팀장이 진지한 것 같으면서도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좀 많이 해서 그런지는. 자, 좋습니다. 근데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불과 한 두어 달 전이었었나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데드크로스 발생했다고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에 대한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맞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추세선이 무너질 위기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 의견이 있다면 자세하게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추세가 안 좋고 추세선이 위협받을 때 자신 있게 매수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네네. 실제로 10월 5일에 독일의 이 DZ뱅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뭐 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반면에 이제 10월 6일 뭐 얼마 전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425달러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업사이드를 이제는 점치고 있는 셈이 됐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규제 관련된 잡음은 지속되거나 증폭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슈 자체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하지만은 과거에 그랬듯이 이런 규제 리스크라든지 좀 이슈가 발발을 했을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의 사용자들의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지는 않더라.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년도의 이익 전망 아니면은 시장 대비해서 우월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안해서 규제 리스크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또 역발상으로 좋은 의견을 내는 IB의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좀 많이 와닿는데 사용 빈도가 줄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그 페이스북의 주요 실적은 온라인 광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 빈도가 줄지 않는다면 온라인 광고 시장이 뭐 거기서 감소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매수 의견을 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신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800달러를 드디어 이제 테슬라 돌파했습니다. 저희 담당 PD도 아마 굉장히 지금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웃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천슬라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난 밤 사이에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에 800달러를 깨고 한참 떨어졌었죠. 뭐 600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제 8개월 만에 800달러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자, 몇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월간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를린 공장이 또 빠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9월 테슬라는 중국에서만 56,006대를 팔았습니다. 이 소식이 테슬라가 800달러를 돌파하도록 도와준 핵심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판매 실적은 중국 상하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번 판매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 이유가 지난 9월은 중국 전체 차량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 17%가량 줄어든 시기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차는 잘 안 팔렸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전월 대비 27%나 판매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테슬라의 판매 실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절대 비교는 안 됩니다. 전체 차량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고 이제 테슬라의 판매는 전월 대비니까요. 어쨌든 자,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에 내수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샤오펑도 각각 10,000대 정도씩을 팔았거든요. 거기다 폭스바겐의 ID 시리즈 전기차도 약 10,0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런 데 비해서 테슬라는 약 5배 이상 많은 56,000대를 팔았다는 점도 테슬라가 정말 잘 팔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베를린 공장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불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뉴스는 새로 나온 건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있었던 뉴스입니다. 자, 베를린 공장은 이미 완공이 된 상태고요. 일반인들에게 관람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상태입니다. 다만 독일 규제 당국이 승인을 아직 안 해놓고 있어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면 공장 가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800달러를 돌파했는데 자, 다른 기술주와는 달리 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테슬라는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최근 테슬라에 대한 월가 평가는 어떨까요?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흐름을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주가 특별히 좀 부진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할인율이 좀 이제 약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할인율을 이제 감안을 해서 좀 성장성이 약화가 될 것이다. 주가도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면서 중국에서의 판매도 좀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에 시장이 높은 점수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기름값이 상승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나마 부스트를 좀 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투자 의견도 괜찮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최근에 한 직후에 캐나코드라는 IB에서 목표 주가를 768달러에서 940달러로 이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랠리를 감안을 하더라도 꽤 많은 업사이드를 좀 점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기간은 결국은 이제 곧 나올 3분기에 또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도 네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서 더욱더 또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뭐 관심이 갈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법칙은 아닌데 희한하게 이제 테슬라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희한하게 분기 가운데서도 첫 분기보다는 한 3번, 그러니까 분기 내에서도 첫 번째 달보다는 세 번째 달에 좀 많이 팔고 1년을 놓고 보더라도 1분기보다는 3,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좀 많이 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도 한번 테슬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최근에 주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네네. 일론 머스크가 좀 조용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요. 이 리더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처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